그리피스의 실험, S형균의 어떤 물질이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을 전환시켰음을 확인한 실험이 되는 거죠. 유전 물질이 DNA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실험은 에이버리의 실험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살아있는 S형균을 G에게 주입을 한 결과 G가 죽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S형균은 병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실험, 살아있는 R형균을 G에게 주입한 결과 G는 죽지 않았어요. 이 결과를 통해서 R형균은 병원성이 없다. 세 번째, 열 처리로 죽은 S형균을 살아있는 G에게 주입한 결과 G는 죽지 않았죠.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열 처리로 한 S형균이 열 처리 과정을 통해서 모두 죽었으므로 폐렴을 유발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네 번째 실험, 열 처리로 죽은 S형균과 살아있는 R형균을 혼합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G한테 주입한 결과 G가 폐렴에 걸려 죽었고요. 그리고 죽은 G의 이제 혈액에서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죽은 S형균에 있던 어떤 물질이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을 전환시켰다라는 거. 그리고 이 물질은 열 처리했는데도 살아남았으니까 열에 매우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죽은 S형균에 있던 어떤 물질에 의해 살아있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을 전환시켰다. 그리피스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을 전환시킨 물질은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기억, S형균은 병원성이 있다. 그쵸?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다에서 S형균의 유전 물질은 열에 의해 변성이 되었다. 만약 변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라에 의해서 S형균의 뭔가가 R형균의 형질을 S형균으로 전환시킬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은 문장. 티귿, 라에서 S형균의 유전 물질에 의해 살아있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이 전환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에이버리의 실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요. 효소 기억과 니은은 각각 단백질 분해 효소와 DNA 분해 효소 중 하나다. 그 에이버리의 실험은 형질을 전환시키는 물질이 DNA라는 것을 밝힌 실험이 되는 거고요. 그 열 처리로 죽은 이제 S형균의 세포 추출물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 그리고 RNA 분해 효소, 그리고 DNA 분해 효소를 각각 처리를 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R형균과 함께 배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하고 RNA 분해 효소를 각각 처리했을 때 살아있는 S형균이 관찰이 됐다는 거. 그러면 결론은 이 단백질과 RNA는 형질을 전환시키는 유전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DNA 분해 효소를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DNA 분해 효소를 처리했을 때는 이 살아있는 S형균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래서 살아있는 S형균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DNA 분해 효소에 의해서 S형균의 DNA가 분해됐고 이 DNA에 의해서 이 S형균이 그러니까 R형균이 S형균으로 이제 형질이 전환돼야 되는데 DNA가 분해됐기 때문에 형질이 전환되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은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을 전환시키는 물질이 X형균의 DNA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많은 학자들이 이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고 이제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미노산은 20여 종으로 구성되어 있죠.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근데 DNA는 4종류의 염기에 밖에 없어요. 그럼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통해서 수많은 조합을 만든 것과 4가지 염기를 통해서 수많은 조합을 만든다는 것. 20여 종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수많은 조합을 만드는 것. 즉 정말 다양한 형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에이버리 실험을 통해서 DNA가 유전 물질임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많은 학자들은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허쉬하고 이제 체이스가 이 박테리오파지를 통해 가지고 이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이제 제시하게 된 거고요. 이제 내용을 볼게요. 죽은 S형균의 세포 추출물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효소 기억과 R형균을 혼합 배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효소 니은과 그리고 R형균을 혼합 배양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경우는 S형균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효소 기억이 유전 물질인 DNA를 분해하는 효소, 그리고 니은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되는 거겠죠. 효소 기억은 DNA 분해 효소 옳은 문장이고요. 니은, 효소 니은은 R형균을 S형균으로 형질을 전환시킨다. 효소 니은을 처리했을 때는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이 전환되었죠. 그래서 효소 니은은 S형균이 세포 추출물 속에 단백질 분해 이제 효소를 집어넣은 거고, 그래서 S형균이 DNA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S형균으로 이제 형질이 발현된 거고, 그래서 뭐 니은, 효소 니은은 R형균 옳지 않은 문장이죠. 지금 죽은 S형균의 추출물에서 S형균의 DNA가 들어있다. 그렇죠? 옳은 문장. 페람 쌍구균을 이용한 실험을 나타낸 것이고요. 효소 기억과 니은은 DNA 분해 효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 중 하나이다. 열처리로 죽은 S형균 세포 추출물에다가 효소 기억을 첨가해서 살아있는 R형균과 혼합 배양했고요. 또 두 번째는 효소 니은을 첨가해서 살아있는 R형균과 혼합 배양을 했어요. 그래서 효소 기억을 첨가 혼합 배양한 액을 주사를 통해서 G1에게 넣어주니까 G가 어떻게 됐나요? 죽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배양액 속에 병원성이 살아있는 S형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죽은 S형균의 유전 물질에 의해서 그 R형균이 형질단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효소 니은을 첨가한 배양액을 G2에게 주입을 했대요. 근데 생쥐가 죽지 않았다. 그러면 효소 니은은 죽은 S형균이 유전 물질을 분해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을 전환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억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DNA 분해 효소가 되겠죠. 보기에 기억. G1에서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G1이 폐렴에 걸려 죽은 거고요. 그리고 G1에서는 당연히 살아있는 S형균이 발견이 될 거예요. 니은, G2에서 주입한 배양액에는 R형균이 없다. G2는요, DNA 분해 효소를 넣었죠. 그러면 S형균 안에 들어있던 유전 물질이 분해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G2에는 주입한 배양액에 R형균이 들어있다. 선디은 옳지 않은 문장.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은 효소 기억의 기질이다. 효소 니은을 첨가했을 때 그 죽은 S형균의 유전 물질이 분해되어서 R형균이 S형균으로 형질 전환되지 않았죠. 그럼 형질 전환을 일으킨 물질은 DNA 분해 효소, 그리고 DNA 분해 효소의 기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옳지 않은 문장. 그럼 정답은 1번. 허쉬와 체이스의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실험이고요. 기억과 니은은 방사성 동위원소 32와 35 중에 하나래요. 박테리오파지, 세균성 바이러스고요. 이 박테리오파지, 박테리아, 세균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파지는 먹는다. 그러니까 세균을 먹는 바이러스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서 박테리오파지다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박테리오파지의 모양을 보면요. 박테리오파지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껍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단백질 결정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단백질 껍질 안에
유전 물질인 핵산이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박테리오파지가 이 대장균의 표면에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기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증식할 때는 이 박테리오파지 안에 있는 이 DNA를요, 이 대장균 안으로 집어넣게 돼요. 그럼 대장균 안에 집어넣게 되면 이 대장균 안에서 이 DNA가 이제 복제 과정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DNA를 이제 복제시킨 후에 대장균이 가지고 있는 물질 대사에 이제 효소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똑같은 이제 박테리오파지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증식을 이제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박테리오파지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먹어버려요. 박테리오파지. 그러니까 뭐를 먹는다? 세균을 먹는다. 그래서 파지 먹는다. 그래서 얘네가 이 세균을 이제 먹어가지고 뚫고 밖으로 이제 얘네가 나오는 형태로 얘네가 또 다른 또 세균 내에서 또 기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제 가를 볼게요. 기억으로 표지된 파지, 요 얘기를 안 했군요. 한 가지 더. 우리 단백질의 구성 성분은 CHO에다가 N 있는 거 아시죠? CHON 그리고 또 S를 가지고 있고요. 핵산, 즉 DNA나 R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구성 원소죠. 근데 이제 인상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인산, 인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이 단백질, 즉 껍질 부분, 단백질 껍질 부분에 해당하는 구성 원소인 황에다가 방사성 동위 원소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 부분은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리겠죠. 그리고 이제 DNA는 단백질과 구성 원소를 비교했을 때 특징적인 게 인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32짜리 방사성 동위 원소를 표시하게 되면 DNA 부분은 또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반짝반짝거리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로 이제 돌아갈게요. 기억으로 표지된 파지 대장균에 감염시켰고요. 배양했지요. 그럼 증식했겠네요. 그리고 믹서에 넣고 대장균과 파지를 분리하는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대장균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아래쪽 하층액에서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제 가라앉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가 그 위쪽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결론은 아래쪽 이제 대장균이 가라앉은 쪽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고 그 위쪽에 방사선이 검출됐다라는 거는 이 파지의 단백질 껍질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제 윗부분으로 둥둥 떴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사선이 나왔다. 그러면 단백질에 표지한 35짜리 황이 기억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니은으로 표지된 파지 대장균에 감염시키고 배양을 통해서 증식시키고 믹서에 넣고 분쇄해서 대장균과 파지 분리하고 원심 분리를 한 결과 이번에는 하층액 아래쪽에서 즉 대장균이 있는 쪽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되었다. 그러면 박테리오파지의 DNA가 대장균 속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은 32짜리 방사선 원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실험의 이제 이 과정에 대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35짜리 황으로 이제 단백질을 표시한 파지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파지의 단백질 껍질이 상층에서만 방사선이 검출되었고 32짜리 인으로 DNA를 표시한 파지를 감염시킨 경우에는
대장균이 있는 침전물 하층액에서 방사선이 검출되었다. 이게 결과고요. 그래서 결론은 파지의 DNA만이 대장균 안으로 들어가고 이 DNA가 다음 세대의 파지를 만드는 유전 물질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기 기억은 32짜리 인이 아니라 황이 되는 거고요. 가와 나에서 모두 파지의 유전 물질은 대장균 속으로 들어갔죠. 예. 그런데 가에서는 단백질 껍질, DNA는 들어갔지만 단백질 껍질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상층액에 놓여 있던 거고요. 디귿, 나의 D에 새로운 파지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DNA가 들어가 있다. 역시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그림은 박테리오 파지의 이제 구조를 나타냈고요. 아래 그림은 박테리오 파지를 방사성 동위 원소를 표시하여 DNA 유전 물질임을 밝히는 실험인데요. 기억과 D는 DNA와 단백질 껍질 중에 하나다.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 이 박테리오 파지가 대장균 안에 자신의 이제 DNA를 이제 주입을 하고, 그러면 그 DNA가 복제하고 또 대장균의 이제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 등을 이용해서 이제 증식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체수를 늘리고, 그리고 이 대장균을 이제 먹음으로써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를 우리가 박테리오 파지라고 했죠. 그래서 박테리오 세균 파지 먹는다. 그래서 박테리오 파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백질의 구성원소는 CHONS였고요. 그리고 핵산 DNA의 구성원소는 CHONP였죠. 그래서 단백질 부분에는 35짜리 방사성 동위원소 황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DNA는 32짜리 방사성 동위원소 인을 이제 표시하게 되면 35짜리 황에 의해서 단백질은 방사선을 방출하고요. 또 DNA도 인을 이제 표시하게 되면 또 방사선을 또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가로 한번 볼게요. 대장균에 이제 파지가 붙어 있고요. 10분 후에 흔들어서 파지를 대장균과 분리를 했는데, 대장균 안에서 이제 방사선이 이제 검출이 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박테리오 파지의 DNA가 대장균 안으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대장균 안에서 방사선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방사선은 32짜리 인에 의한 방사선이 되겠네요. 그래서 DNA를 표지한 방사선이구나. 나는 이제 대장균 안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게 아니라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파지에서 방사선이 검출이 된 거죠. 그러면 나는 파지, 즉 단백질의 35짜리의 방사선을 이제 표시를 했다라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기억, 방사성 동위 원소 15짜리 질소를 사용하면 기억과 니은 중 대장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 보시는 것처럼 단백질과 DNA는 공통적으로 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질소를 가지고 만약에 표지를 해서 확인한다면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파지의 기억을 방사성 동위원소 인으로 표시하면 가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기억이 뭐예요? DNA죠. 그래서 가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있고요. 디귿, 나에서 새로 생기는 파지 중에 방사선이 검출되는 것이 있다. 나는 이제 파지의 단백질 껍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35인 황으로 표지한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 껍질은 대장균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파지가 생성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에서 새로 생기는 파지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되지 않는다. 나에서는 새로운, 그렇죠. 예. 단백질을 35짜리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또 옳지 않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체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원핵세포 대 진핵세포. 유전체의 첫 번째 위치 한번 얘기할까요? 위치. 원핵세포는 막성 소기관이 없죠. 그래서 유전물질이 막에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세포질에 놓여 있고요. 그리고 진핵 같은 경우는 이제 핵막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핵 속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유전체의 크기를 볼게요. 이제 유전체의 크기를 보면 유전체의 크기는 원핵보다 진핵이 더 크고요. 그리고 유전체의 이제 구성을 보면 원핵은 이제 원형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미드라는 것 또한 가지기도 해요. 그리고 진핵은 뭐 선형 구조.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감겨 있는 유클레오솜이 이제 형성되고 연속적으로 유클레오솜이 연결되어 있는 이제 염색사. 그리고 분열기 때 얘네가 응축돼서 염색체를 형성하기도 하죠. 그 유전자의 이제 배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유전자의 배열.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이 DNA의 유전자가 매우 조밀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밀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진핵 같은 경우는 그 DNA의 유전자 사이에 그 유전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그 빈 부분이 참 많아요. 빈 부분. 그리고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원핵세포 같은 경우는 한 유전자에 빈 부분이 없어요. 그 진핵은 빈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원핵은 빈 부분이 없이 그냥 단백질을 암호하는 부위가 연속적이라는 거. 하지만 진핵 같은 경우는 빈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불연속적이라는 거. 그러면 한 유전자의 단백질을 암호하는 부분도 있고 암호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암호화를 하는 이제 부분을 우리가 엑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를 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인트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보기, 유전체는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다. 그쵸? 유전자는 DNA 내 어떤 특정한 위치에 놓여 있는 거고요. 유전체는 DNA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원핵세포의 유전체는 진핵세포의 유전체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지요. 원핵세포의 유전체는 선형이 아니라 원형, 그리고 원형으로 된 한 분자의 DNA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선형 옳지 않은 문장. 리얼 진핵세포의 유전체는 뉴클레오솜을 형성하지만 원핵세포의 유전체는 뉴클레오솜을 형성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리을도 옳은 문장. 그러면 기억과 리을이 옳은 내용이 되겠죠. 가와나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유전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의 특정한 염기 서열, 즉 DNA의 특정한 위치에 유전자가 놓여 있다라고 표현한다면, 유전체는 한 개체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NA 전체를 우리가 유전체다라고 표현하죠. 가가 원핵세포고 나가 이제 진핵세포의 유전체가 되는데, 원핵의 특징은 막성 소기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 내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기관이 없다. 그래서 핵막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유전체가 그냥 세포질 내에 위치하고 있는 거고,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유전체가 핵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유전체의 또 크기를 비교한다면 진핵이 원핵보다 유전체의 크기가 크고, 유전체 이제 구성을 보면 원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하나의 원형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작은 원형 DNA, 이제 플라스미드를 더 가지고 있는 이제 원핵 세포들 또한 있죠. 이제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선형 염색체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특징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DNA가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는 이제 단백질에 감겨 있는 형태의 뉴클레오섬. 이제 이게 뉴클레오섬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원핵과 진핵의 유전체의 이제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기 가는 진핵세포가 아니라 원핵이 되는 거고요. 니은 가의 유전체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제 비막 구조죠. 그리고 디귿 나에서 DNA는 히스톤과 결합되어 있다. 즉 뉴클레오섬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생물 가완 아이의 세포에서 추출한 DNA에서 6만 개 염기의 쌍 길이에 포함된 유전자 수를 나타낸 거고요. 각각 사람과 대장균, 그러니까 사람은 진핵을 얘기하는 거고 대장균은 이제 원핵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가를 볼까요? 가의 DNA 특징이 뭐냐면 하나의 유전자의 그 단백질의 유전 정보가 빈 부분이 없이 연속적으로 이제 저장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림을 나타낸 거고, 그리고 여기서 단백질을 암호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엑손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나의 DNA를 보니까요, 단백질을 암호화한 부분인 이제 엑손보다 이 단백질을 암호하지 않는 부위, 그러니까 우리가 인트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인트론의 범위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또한 유전자 사이의 빈 부분도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가 원핵 세포의 이제 DN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가 이제 진핵 세포의 이제 DNA가 된다. 그래서 가와 나 중 사람의 기호를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두 가지만 서술하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답은 나가 되는 거고요. 그 유전자의 단백질을 암호하지 않는 부위인 인트론이라는 부위가 있고, 그리고 DNA에서 유전자 사이에 빈 부위가 많다라는 거, 예, 이제 그렇게 서술하시면 될 거예요. DN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이제 찾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DNA는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을 띈다라고 해서 핵산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두 개의 폴리뉴클레타이드 가닥으로 이제 구성됐죠. 그래서 DNA의 이제 구성 단위, 이제 우리가 기본 단위라고도 표현하고 단위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거. 뉴클레오타이드.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에다가 당에다가 염기가 1대1대1로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이고요. 그리고 인산은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도 배웠지만 수용액 상태에서 H+를 내놓는 산성을 띠는 이제 물질, 그리고 오탄당은 이제 리보스에서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 그러니까 디스된 옥시, 그래서 디옥시 리보스다라고 표현을 하죠. 염기는 두 개의 고리 구조를 갖고 있는 퓨린 계열 아데닌과 구아닌, 그리고 한 개의 고리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피리미딘 계열의 사이토신과 타이민, 그래서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신 이 타이민은 우리가 RNA에서는 유라실로 대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기 1번, 오탄당인 리보스가 아니죠. 산소가 하나가 떨어져 나간 디옥시 리보스가 있다. 리보스는 RNA를 구성하는 당이고, 2번, 진핵세포의 핵 속에만 존재한다. 원핵세포는요, DNA가 핵 속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세포 질 안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진핵세포의 핵 속에만
진핵세포의 핵 속에 존재한다가 아니라 핵 속에만이라고 했군요. 아니죠. 예. 원핵에도 있잖아요. 세포질에. 그래서 진핵세포의 핵 속에만 아니라 진핵세포의 핵 속에도 존재하지만 원핵세포의 세포질에서도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만 때문에 틀린 거죠. 3번 유전 정보의 전달과 아미노산 운반에 관여한다. 유전 정보의 전달과요, 아미노산의 운반에 관여하는 거는요, RNA.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이제 메신저 RNA, 그러니까 DNA가 핵 속에서 전사된 메신저 RNA가 유전 정보의 전달과 아미노산의 운반. 아미노산의 운반은 tRNA. 그래서 유전 정보의 전달은 메신저 RNA, 아미노산 운반은 tRNA. 그래서 RNA가 관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4. 당, 염기, 인산이 1대1 대 1의 비율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리고 5번 DNA를 구성하는 염기는 그렇죠. 퓨린 계열, 아데닌, 구아닌, 피리미딘 계열, 사이토신, 티민. 그래서 4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DNA의 분자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가는 DNA 이중 나선의 1의 회전이다. 옳지 않은 것 지금 물어보고 있죠. DNA의 입체 구조를 밝히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왓슨과 클릭이 DNA의 모형을 이중 나선 구조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됐어요. DNA 분자 구조를 이제 밝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과학자들의 논문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샤가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샤가프의 법칙. 생물 종에 따라서 이제 DNA를 구성하는 이제 염기의 조성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염기 중에 아데닌하고요, 그 티민의 양이 거의 이거 는이의 는 거의 이제 같았고, 그리고 구아닌과 이 사이토신의 양이 거의 같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염기 A랑 타이민은 서로가 상보적으로 결합을 하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상보적으로 결합을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레닌과 타이민은 이제 수소 결합이 이제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수소 결합이 이제 3개로 상보적으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샤가프의 법칙을 이제 바탕으로, 그리고 이제 X선 이제 회절 실험, 그러니까 회절 사진, 그러니까 DNA의 X선 회절 사진. 그러니까 윌킨슨하고 이제 프랭큰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는데요. DNA X선 회절 사진을 이제 분석해 가지고요. DNA가 나선 구조. DNA가 X선 회절 사진을 통해서 DNA가 나선 구조라는 거. 나선 구조이고, 또 당하고 인상 골격이 나선 구조의 바깥쪽에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당과 인산 골격이 염기를 보호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왓슨과 이제 클릭이 샤가프의 법칙과 이제 X선 회절 사진을 이제 바탕으로 DNA 모형을 이제 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왓슨과 클릭 그리고 윌킨슨이 DNA 입체 구조를 밝힌 거에 대해서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게 됐고요. 아쉽게도 이제 프랭클린은 노벨상 수상을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노벨상 수상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윌킨슨, 왓슨, 클릭 3분만 이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됐다라는 거. DNA의 이중 나선 구조를 살펴보면 DNA는 2가닥, 1가닥,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마주보고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산과 당이 바깥쪽에, 그리고 염기는 이중 나선의 안쪽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과 인산이 바깥쪽에서 안쪽에 있는 염기를 보호하는 형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당, 인산 골격은 공유 결합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안쪽에 놓여 있는 염기는요, 서로가 상보적인 염기 쌍을 구성하는데요.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데닌하고 타이밍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아데닌과 타이민은 이중 수소결합,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삼중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결합력이 아데닌과 타이민의 결합력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또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특징은 역평형 구조라는 거. 역평형.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왼쪽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끝에 말단이 5'이잖아요. 그러면 반대편 3'이죠. 그럼 반대편은 몇 플라임이 되냐면 5'이 돼요. 그럼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와 마주보고 결합되어 있는 또 하나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은요, 3'에 마주보고 있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가닥은 5'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억이 5'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반대편은 3'. 그러면 각각 끝을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3'과 5', 5'과 3', 이렇게 역평형 구조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 크기를 비교하면 여기 보면 이제 반지름이 나와 있죠. 1나노미터. 그래서 폭이 2나노미터로서 일정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X선 회절 사진을 통해서 알아낸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염기와 염기 사이의 간격이라고 할까요? 이 간격? 염기하고 염기. 이유탄 염기하고 염기의 간격. 그러니까 이유탄 염기와 염기 사이의 간격이 0.34 나노미터의 간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염기가 10개의 염기 쌍마다 한 바퀴씩 회전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타나기 가장 편한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끊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 바퀴,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 바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바퀴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문제상에서의 한 바퀴는 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까지를 한 바퀴로 지금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한 바퀴의 길이는 염기와 염기 쌍이 10개. 그러면 폭이 0.34니까 곱하기 10을 해주면 3.4 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3.4 나노미터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이제 1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내용부터. 기억은 5' 말단이다. 그렇죠. 역평형 구조를 나타냈기 때문에 기억은 5' 말단이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DNA 이중 나선의 폭은 2나노미터 맞고요. 가위의 길이는 1.7 나노미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1.7 나노미터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DNA 이중 나선 회전이요 3.4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여기까지가 1회 회전인지 그걸 알려면 염기쌍이 10쌍인지를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개인가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9개네요. 근데 아마 문제에서는 9개가 아니라 10개로 아마 문제가 제시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무리 봐도 9개? 9개, 8개는 9개죠. 예. 하여튼간 가는 1회전을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가의 길이는 1.7이 아니라 3.4 나노미터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가 구간에서 염기 A가 4개가 있다면 6개의 구안인이 있다. 이건 가정이죠. 만약에 뭐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중 나선의 1회전에 10개의 염기 쌍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 구간에서 아데닌이 4개가 있다는 얘기는 4개의 타이밍과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안인이 6개가 있었다는 것은 사이토신과 또한 수소결합을 또 형성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가이의 구간에 아데닌이 4개, 그러면 구안인은 6개가
있어야 된다. 예, 옳은 문장이 되는 거죠. 이중 나성을 이루는 두 가닥은 염기 사이에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 아데닌과 타이민은 이중의 수소 결합,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삼중의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이 3번이 옳지 않은 문장이었죠. 이중 나선 DNA 가의 일부의 구조를 나타냈고요. 기억에서 릴은 염기, 그리고 가닥 1에서 기억과 니은의 함량이 60%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샤가프의 법칙. 샤가프의 법칙은 생물 종에 따라서 DNA를 구성하는 각 염기의 조성은 다르지만 한 종의 DNA에서 항상 퓨린 계열의 아데닌과 피리미딘 계열의 타이민의 양은 서로가 같고, 그리고 퓨린 계열의 구아닌과 피리미딘 계열의 사이토신의 함량이 같다. 그래서 염기 아데닌과 타이민이 상보적으로 결합하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또한 상보적으로 결합한다라는 것을 샤가프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아데닌과 타이민은 이중 수소결합,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삼중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RNA 같은 경우는 타이민 대신 우라실이라는 염기가 대신 오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샤가프의 법칙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예를 가지고 할 거냐면 DNA의 아데닌의 함량이 예를 들어서 30%였다라고 한다면 타이민의 함량도 상보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30%가 되는 거죠. 그럼 아데닌과 타이민 전체가 60%가 되니까 구아닌과 사이토신 함량은 얼마가 될까요? 40%가 될 거예요. 그럼 각각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상보적으로 결합되니까 각각 몇 퍼센트? 20%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퓨린 계열의 아데닌과 퓨린 계열의 구아닌의 함량과, 즉 퓨린 계열의 염기와 피리미딘 계열의 타이민과 사이토신의 함량은 50%씩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리고 퓨린 계열은 두 개의 고리 구조, 두 개의 고리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피리미딘 계열은 한 개의 고리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림에서 기역과 리을이 두 개의 고리 구조인 퓨린 계열, 아데닌과 구아닌이 되겠고요.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한 개의 고리인 피리미딘 계열, 타이민과 사이토신이 될 거예요. 그런데 기역과 니은은 수소결합이 두 개죠. 이중 수소결합. 그래서 기역이 퓨린 계열인 아데닌이 되는 거고요. 니은이 피리미딘 계열인 타이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디귿과 리을에서는 리을이 두 개의 고리인 퓨린 계열 구아닌, 그리고 디귿이 사이토신이 되겠네요. 기억, 디귿, 사이토신은 RNA에서도 발견되죠. 그래서 RNA 염기,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옳은 문장. 가에서 기역 더하기 리을과 니은 더하기 리을의 개수는 항상 같다. 지금 요 얘기죠. 요 얘기. 지금 뭐 기역과 리을, 아데닌과 구아닌, 그러니까 퓨린 계열의 함량과 그리고 피리미딘 계열의 함량은 어떻다? 같다. 항상 같다. 이제 그 얘기죠. 이 관계로서. 그래서 니은도 옳은 얘기. 가닥 2에서 디귿과 리을의 함량은 60이 아니라 기역과 니은이 60이었으니까 디귿과 리을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40이죠. 지금 샤가프의 법칙 요거를 가지고 이제 예로서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예. 그다음 기역과 니은의 함량이 높을수록 DNA 구조가 안정화하다. 수소결합 자체가 결합력이 굉장히 커요. 분자간의 결합 중에. 근데 두 개의 수소결합이냐, 세 개의 수소결합이냐. 당연히 뭐 세 개의 수소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함량이 많을수록 구조적으로 안정하겠죠.
네, 리을에서는 기억과 니은, 아데닌과 타이민의 함량이 높을수록이라고 했으니까 리을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표는 5종류의 생물의 DNA, 염기 조성을 나타낸 거고요. 뭐 대장균, 원액부터 시작해서 밀, 연어, 사람, 소까지. 이거는 이제 샤가프의 법칙에 대한 관련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샤가프의 법칙은 생물의 종에 따라서 DNA를 구성하는 각 염기의 조성은 다르다. 이 보시면요, 염기의 조성이 어때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의 조성이 각각 다르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 볼까요? 뭐 사람이 됐던 뭐 연어가 됐던 한 종의 DNA에서 항상 아데닌과 타이민의 양은 거의 같죠. 사람. 그쵸? 그리고 밀 뭐 거의 같잖아요. 차이는 약간씩 있지만 예.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양도 어떻다? 거의 아이고 사이토신 예 거의 같죠. 예 같다라는 거. 그리고 두 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퓨린 계열 아데닌과 구아닌의 함량과 사이토신과 티민의 함량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의 50-50으로 같죠. 그래서 이제 샤가프의 이제 법칙에 이제 관련된 이제 자료를 지금 제시를 한 거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이제 보기에서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예, 기억. 생물 종에 따라 DNA 염기 조성의 비율이 예, 다르다. 예,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의 조성 비율이 서로가 다르고요. 생물의 종에 관계없이 DNA의 피리미딘 계열분의 퓨린 계열 값은 언제나 그 값이 뭐 완전하진 않지만 대략 거의 1로 그 값이 거의 같다, 비슷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5종류의 생물 중 사람의 DNA에서 3중 수소결합을 하는 염기가 구아닌과 사이토신이죠. 그러면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함량이 대략 하여튼간 40%예요. 40%. 그리고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아데닌과 타이민이 대략 60%. 그래서 5종의 생물 중 사람의 DNA에서 3중결합에 수소결합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사람에서와 다른 종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비슷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대장균하고 밀은 확실히 사람보다 크죠. 대장균하고. 그리고 소도 크고. 근데 연어는 약간 크네요. 사람이 정확하게 따지면 40.5인가요? 40.5%가 되는 거고, 뭐 나머지는 비교할 대상이 안 되고요. 차이가 있으니까 연어가 41.2. 그러네요. 가장 낫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중나선 DNA에 대한 자료고요. 총 염기 100개. 그 다음에 한 가닥에 인접한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의 거리는 0.34.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 분의 아데닌과 타이민의 함량이 1.5. 그럼 얘를 한번 비율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럼 아데닌과 타이민이 퍼센트로 따지면 60%가 되는 거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40%. 그럼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데닌과 타이민이 60%. 뭐 염기로 따진다면 총 100개. 그럼 100개의 아데닌과 타이민의 개수가 60개란 얘기고요.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40%. 그러면 100개 중에 40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데닌 30, 타이민 30개, 그리고 구아닌 30개, 사이토신 30개. 예. 그럼 이제 기억. 가의 길이는 17 나노미터보다 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13 나노미터보다. 염기가 총 100개라는 거는요. 염기가 몇 쌍인가요? 50쌍이죠. 그러니까 염기와 염기 사이의 간격이 0.34 나노미터. 그쵸? 그러면 50쌍이니까 0.34 곱하기 50 나노미터가 되나요? 뭐 대략 그 정도 나오죠. 그래서 0.34 곱하기 50이면 17이 되나요? 17? 근데 이제 17보다 길다라고 했는데요.
그 인접한 유클레타이드 사이의 길이가 0.04. 그러니까 인접한에 좀 주목을 하세요. 인접한.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5쌍만 표현하면 1쌍, 2쌍, 3쌍, 4쌍, 5쌍이면 그 간격이 0.34, 0.34, 0.34, 0.34가 되면 결론적으로 5 곱하기 0.34가 아니라 하나, 둘, 셋, 4개의 간격에 5쌍이 들어있으니까 4 곱하기 0.34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50쌍의 간격이 0.34를 곱해주는 게 아니라 49 간격, 그렇죠? 50쌍이 되기 위해서는 인접한 간격이 49 인접 간격, 이렇게 표현할까요? 간격 곱하기 한 간격당 0.34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0.34 나노미터보다 값이 작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16.66 나노미터가 나와요. 그래서 가위의 길이가 17 나노미터보다 길다가 아니라 짧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런 문장들 참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신경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좀 그래요. 좀 바람직하지 않는 형태의 질문 같은데 그래도 내신에서 내더라고요. 니은 기억의 당과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이 존재를 한다. 그렇죠. DNA가 이중 나선을 형성할 때는 인접한 유클레타이드의 당과 인산의 공유결합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니은 옳은 문장. DNA 가위는 이중 나선의 회전이 10회 나타난다 라고 했죠. 예. 그러면 DNA 이중 나선 1회에 10쌍의 염기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DNA 가가 50쌍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총 몇 번? 그러니까 10쌍이 5번이니까 1회 회전이 5번. 그래서 이제 5회가 나타난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